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임용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질문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전문 상담 교사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또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도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제가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게 조금 반복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랜만에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상담교사의 평소 업무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평소 업무는요, 일단 제가 블로그에 상담교사가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런 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전과 오후로 나뉘는데 오전에는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수업을 하거나 상담을 해요. 그리고 또는 학부모님들과 그 전화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들은 최근에는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관련된 예방 교육이라든지 상담실을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많지는 않고 아주 짧게 학년마다 좀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중에도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부모님이 동의를 하셔서 아이들이 수업 참여에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나 이렇게 특정한 상황 때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이제 그 수업 시간 대신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요, 부모님 또는 학교 담임선생님들과 이제 제가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자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제 보호자 분들 또는 담임선생님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럴 때에는 어떻게 좀 개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평소의 모습들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또 상담실에서 관찰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오전에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오후에는 상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전에 주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상담이 줄줄줄 있어요. 일단 뭐 1, 2, 3, 4, 5, 6학년이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끝나고 뭐 예를 들어 점심 먹고 나서는 1, 2학년 하고 그 다음에 5교시 끝나고 이제 3, 4학년 아이들 끝나면 그 아이들 만나고 그 다음에 5, 6학년이 끝나면 이제 6교시 끝나고 만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줄줄이 끝나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좀 일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도 오기도 하고 좀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딱 저는 점심 먹고 나서부터 바로 부랴부랴 와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요. 물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가능한 경우에는 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 또는 담임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상담 일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상담 일지는요, 이게 절대로 학생 기록부나 뭐 생활 기록부 뭐 이런 거에 절대로 입력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상담 교사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활동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좀 객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담 일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행정적인 공문이 오거나, 우리가 뭔가 그 행정적으로 업무를 좀 해야 되거나, 뭐,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물품을 사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시간을 오전 또는 오후에 이제 비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평소 업무인데요. 좀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교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제가 상담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되게 상담을 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런 예방교육 되게 하고 싶었고요. 프로그램 운영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학부모 교육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막 이곳저곳, 회사에 속해서 막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롱런은 못하겠다. 또 제가 욕심이 있어갖고 롱런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라는 상황이 제가 상담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오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롱런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제가 체력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장점은 아이들의 좀 삶에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즉각적으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좀 학교 끝나고 나서 까먹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교실 앞으로 가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되니까 아이들이 막 놓치는 경우 많지 않고요. 일상에서 또 꼭 아이들이 막 힘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즐거울 때 다양한 그런 삶의 면들을 우리가 좀 직접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만날 수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구축된 게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단점으로 보자면은 조금 뭔가 우리가 원한다고 항상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학부모 동의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오기 싫다 그러면은 또 못 만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저는 상담 교사만의 단점이 아니라 모든 상담 세팅에서의 단점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막 엄청나게 단점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난 걸로 상담 교사의 장점으로 보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아이들이 입학할 때부터 가장 가능하면 최장기간으로는 졸업할 때까지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시간의 세례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시간이 축적되면서 점차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를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결국에 분명히 성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지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1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나?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점에서 회의감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조력해서 선생님 아니에요.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거 정말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모님은 반대로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또 막 이제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 아니에요. 부모님 정말로 이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분명히 아이에게 후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은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었는데 학교에 오기 전에 그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변화가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있어가지고 마음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걸 굉장히 자기 것으로 잘 만들고 무의식적인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에서는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변화가 정말로 잘 일어나고 아이들의 성장도 더 눈에 띄게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학교에 안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더 다른 무슨 점괘를 잘 맞추는 걸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많이 궁금한 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많이 뽑을지. 그리고 항상 TO는 굉장히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되게 불안해 할 수 있는데, 저는요, 물론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임용시험 준비할 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많이 뽑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적게 뽑는다고 하면 겁이 나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도 강심장을 가지고 나는 내 자리는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학교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학교에 와서도 생각보다 힘든 일도 있어요. 상담교사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거나 그거 저도 하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면 힘이 빠질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진짜 도움이 될까? 라고 막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내가 정말로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로 좋고 그런 것들에 내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분명히
이제 돌아오거든요. 아이들의 성장도 보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가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도 가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치고 힘들 때 있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막 전망 좁게 뽑으면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거 할래 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학교 여기 상담교사 돼서도 막상 돼서도 내가 뭐하러 이거 한다고 했지?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적게 뽑으면 그냥 상담 안 할래. 학교에서 아이들 안 만나고 그냥 뭐 상담 아이들 뭐 만나는 상담 같은 거 안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쉽게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이 현장에 와서도 막 태풍 불고 바람 불고 하더라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 자리는 내가 만든다라고 좀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뽑을지는 사실 정권이 이제 곧 바뀌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목소리들은 많이 나와요. 상담교사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내가 내 자리는 내가 만들고 혹시라도 내가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 못하더라도 나는 어디에서든지 이런 역할은 하겠다라는 좀 뚝심을 가지고 강심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임용시험 떨어졌으면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 못했으면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을까? 어떻게든 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든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른 뭐 회사에 들어가든 제가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던 저는 어떻게든 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학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부모님들 만나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심장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어디서 배웠는지를 은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냐, 어떤 프로그램 배웠냐, 뭐 이런 건 얘기하시는데 일단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을 합격해서 상담교사로 계시려면 우리가 그 전에 이론을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과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사실은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녹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로 저는 세상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뭐 책 꼭 읽고요. 주말에도 읽고 뭐 TV 보는 것도 있고요. 근데 TV 보는 게 막 프로그램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기도 하고 좋은 분들의 강연 듣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막 여기서도 이런 아이디어 따올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상담과 관련돼 있지 않은 다른 거, 뭐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아이디어를 좀 따와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려면요, 이 현장감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올드해서 막 20년 전에 프로그램, 20년 전에 그냥 그런 재료들 가지고 하면은 아이들 되게 재미없어 하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거, 핫한 주제들, 뭐 이런 걸로 사실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업도 올해 한 거 내년에 그대로 하지 않아요. 약간씩 무조건 조금씩 다 바꿔요. 마찬가지로 저는 강의하는 PPT도 매번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일단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가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 상담 이론, 이런 내용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저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배워보려고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막 책도 읽고 막 해서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짬뽕도 해보고 다시 조금 뭐 덜어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시행착오도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일단 탄탄한 이론이 있어야 되고 탄탄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막 딱 이거 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일단 학교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보면서 일단 경험을 해보시다가 하나씩 쌓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없지만 이왕이면 선생님이 재밌어하고 좋아하시는 걸로 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다른 격과제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이것저것 해보세요.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블로그에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하니까 그거 바탕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경험이 중요할까요? 라고 하셨을 때 학교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내가 맞나 안 맞나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용시험에서 내가 1년 준비할 건데 6개월 기간제 하고 6개월 올인할래요? 라고 하면 전 반대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전 반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기간제 경험하는 게 너무 좋긴 좋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막 학교의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 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3년 정도 걸렸어요. 이 학교 상담이 1년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딱 체득하는 게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이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현장감 있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 유튜브나 제가 또 그 동상이몽 티처빌에 있는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시고 학교에 오셔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셔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후에 합격할 거 목표로 하고 있는지 시간을 먼저 따져보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기간제 경험을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이라고 한다면은 괜찮겠지만 적어도 7, 8개월은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기간제 경험을 막 끼워 넣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 많이 시켜줍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 모음집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시험이. 그래서 현장에서 어서 만날 수 있길 제가 바라면서 우리가 만나면 반드시 반갑게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들 지금 두근두근 하는 마음 꼭 가지고 우리가 시험 열심히 공부 마무리 끝까지 한 다음에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